반갑습니다. 네, 6월 1일 정말 밖에 날씨도 이제 해도 빨리 떠서 벌써 대낮 같아요. 이 6월에 또 이렇게 미라클 돈독 여러분 함께 해주신 시작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신 142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파이프라인의 우화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음,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책을 교과서처럼 인생의 삶에 어떤 정말 내가 돈을 버는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레버리지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얇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버크 헤지스가 쓴 책들을 보면 정말 이 부자 되는 원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놓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이 파이프라인 우화를 20대 때 만났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실패도 많이 했지만 또 빠르게 젊은 나이에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읽고 끝나버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책을 아마 수십 번 읽은 것 같거든요. 100번은 안 될 것 같은데 수십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또 우리 사장님들하고 나누려고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맞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돈을, 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차이가 여기에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 있구나. 그래서 이 책은요, 제가 여러분 맨 앞에 같이 잠깐 볼게요. 헌사 보면요. 94페이지에 9페이지 헌사 보면 파이프라인 하나는 월급 봉투 1000개와 맞먹습니다. 이거 아직 실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구보다 그 아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와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열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저는 세상에 요즘 아직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앞으로의 부자는 지금까지의 부자와 정말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타심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타심은 착한 게 그냥 조용하게 남의 간섭 안 하고 소심하고 조용한 게 착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타심을 갖느냐가 그 착함의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타심의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와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누군가와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거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벌써 또 그 사이에 20분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170이 넘는 이 분들은요, 정말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 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부터 4일 동안 저의 20년이 넘는 이 레버리지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던 노하우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행운이시죠? 네, 그래서 졸지 마시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1일차 얇기 때문에요. 여러분 쭉 읽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파란 펜, 두 번째 읽으시는 분들은 빨간 펜, 세 번째 읽으시는 분들은 검정 펜, 그 이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먼저 날짜 쓰시고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61페이지까지 집중 독서하시고요. 30분에,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됐어요. 6시 30분 동안 여러분 정말 집중 독서에서 읽으셨는데요. 아마 분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꼼꼼
하게 읽으시느라고 미처 다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끝나고 바로 책 덮지 마시고 오늘 61페이지까지 나누시고 또 읽으시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저의 인생군 가장 첫 번째가 였어요. 이게 면 아마 인생을 못 바꿔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너무 얇아가지고 제 인생에 완주할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수십 번을 읽으면서 이번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는 파블로와 브루노는 우리 일상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특히 브루노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냥 늘 우리 어쩌면 우리도 브루노와 같은 사고방식, 브루노와 같은 생각, 말, 이렇게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돈독에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오늘 파블로와 브루노의 그 생각과 어떤 말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을 바라봤던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저는 되게 재미있고, 부분을 읽고 나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20년 넘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에 어떤 마음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던 엄청난 저에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줬던 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브루노 똑같이 물통을 이제 물을 길어서 마을로 옮겼을 때 좋은 페이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처음에 신났어요. 일거리가 없던 사람들에게 일이 생겼으니까. 브루노는 너무 신났죠. 그런데 파블로는 하루 이틀 해보니까 뭐예요? 처음에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파블로 뭔가 꾀가 있는 사람 아니야? 몸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좀 뭔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막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아프니 이거 평생 이거 뭐 나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 그 생각에서부터 뭔가 발전되어져 왔던 거거든요. 브루노는 너무 희망이 찬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0통을 나를 수 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면 2층 집도 살 수 있고, 당나귀도 살 수 있고, 저 호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브루노는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통 나르면서 뭔가 호화로운 삶을 누리니까 브루노야 이렇게 안 부르고 브루노 씨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몸이 힘들어지고 허리가 굽고 그러니 몸이 너무 고되니까 술에 의지하고 술집에서 흥청망청 이러다 보니까 물통 나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 나중에는 물통지기 왔냐? 이러면서 놀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브루노의 어떠한 삶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브루노를 바라봤던 시선이라는 거예요. 파블로는 어때요? 뭔가, 야, 나 이거 몸 이거 쑤셔서 이거 계속 골병 들겠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 파이프라인을 깔면, 더 깨끗한 물, 위생적이고 더 좋은 물도 뜰 수 있고, 계속 내가 물통을 굳이, 뜨지 않아도 뭔가 물이 계속 자동으로 나오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발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에 물통을 3시간, 4시간만 뜨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지금 당장 수입이 준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평생 물통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깔려고 하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브루노보다 훨씬 힘든 거죠. 돌을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 파가지고 여기가 또 아니야. 그러면 다른 곳을 또 파야 되고 정말 더 고된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지만
파블로는 뭐라 그랬어?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파블로한테 뭐라 그랬어? 저 헛꿈 꾸고 있네, 저거. 그냥 물통이나 뜨지. 파이프맨이라고,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놀렸다라는 거,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때 같이 파이프라인 깔자라고 얘기했을 때, 브루노는 단칼에,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파블로는 어때요? 분명히 지금의 고통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나의 미래는 분명히, 물통을 평생, 왔다 갔다 물통지기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뭔가 나의 미래는 밝을 거야. 이 고통이 분명히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 속에서 파이프라인을 절반 정도 완성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으니까 더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완성을 하게 됐어요. 완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깨끗한 물, 비가 오고 비가 오든 아니면은 뭐 가뭄이 오든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좋은 거죠. 위생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긴 파이프라인이 깔려서 깨끗한 물도 먹을 수 있는 마을이라고 소문을 듣고 이사도 오고. 이러니까 파블로가 갑자기 뭐예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 시의원 나오라고, 국회의원 나오라고, 막 이렇게, 너처럼 위대한 사람이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놀릴 때는 언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이 짧은 우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파블로는 또 이미 마인드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수주전뱅이로 바뀐 그런 브루노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을 때, 야, 너 내 말 듣지?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잖아. 너 그때 나랑 같이 하지? 너 내 이렇게 살 줄 알았어. 메롱, 이게 아니라, 파블로 뭐라 그랬어요? 어, 브루노가 이미 소문을 들었겠죠. 파블로가 잘 나가는 거를. 너 나 놀리려고 왔어? 너 왜 찾아왔어? 마음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외아트 사업 지금 이제 대다수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빈정거리거나 이랬을 때 그냥 그분의 삶이 지금까지 그냥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오는 태도, 일반적인 어떠한 당연한 태도라는 거.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파블로의 매너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4페이지에 브루노,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브루노야, 아니야. 너 놀리려고 온 게 아니야. 나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거야. 내가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너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나 혼자 파이프라인 깔 때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 실패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 깠는데 혼자 깔다 보니까 2년이나 걸렸어.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2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노하우를 알게 됐어. 어디에 파야 되는지, 어떻게 파면 쉬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시스템을 개발했어.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니까 혼자서 한 개 완성할 때는 2년이 걸렸지만 너랑 같이 하면 이제 1년도 안 걸릴 거야. 근데 마을 사람들도 한번 합류시켜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1년에 한두 개가 아니라 1년에도 몇 개를 만들 수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노하우를 알려주면 이웃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이 좋은 정보를 알릴 수 있고 이 이웃 마을에서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야. 난 이제 겨우 한 개 만든 건 이제 나의 시작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이 마음이 저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돼. 정말 인쇄소득, 영구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면 저는 점점 읽을수록 이 파블로의 말과 행동, 이 마인드가 또 너무, 이게 성공자의 마인드구나, 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정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36페이지예요. 부정적인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아래에서 어, 한 10번째 줄인가요? 그때 이 정보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뛸 듯 기뻐하며 그 제안을 즉각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다수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등의 기본 개념도 들어보지 않은 채 오랜 습관에 얽매여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다 실패했어요. 그 작업을 일찍 시작한 사람만 돈을 번다면서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래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라는 속임수에 걸려들어 돈을 날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문구를 오늘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요. 이 책이 우리나라 책이 아니잖아요. 버크 헤지스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아, 전 세계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가 똑같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대다수의 하는 사람들의 말, 행동은 똑같구나.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1%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요, 저는 여기서 다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메아텍 정보를 전하거나 내가 좋은 정보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천은 부정의 도시라면서 경상도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충청도 사람은 느려서 정말 속마음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 이유와 핑계를 대거든요. 제가 전국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 사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중국 사람이어서 충청도 사람이어서 경상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어떠한 새로운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낯선 정보가 왔을 때 이런 부정의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놀아가지고는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왜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 적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주식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 보면 어때요? 나도 주식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 번 사람이 있다면, 야, 나도 부동산이 정말 안전한 자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보려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굉장히 냉혹합니다.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밥값 내야 되거든요. 저 사람 돈이 없는데 노는 수준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더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은 거죠. 그래서 부자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들 제외하고요. 내가 정말 몸값이 20억, 30억짜리 그런 선수야. 근데 이제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이런 친구들 가르쳐 주면서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나의 실력을 쌓아서 100억으로 내 몸값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중에 가장 좋은 건, 내가 이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파블로의 그 마인드, 이타심이 가진 엄청난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정말 잘할 것 같은 분들, 저는 이제는 좀 알 것 같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타심이에요. 엄청난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뭐 엄청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저는 사실은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예를 많이 못 봤거든요. 왜?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행동이 나오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더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식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덜 배웠어도요, 이 이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 정말 나누고 싶고, 구박받더라도, 뭔가 파블로처럼 놀림을 받더라도 내가 그것을 좋은 거를 전하려고 하는 어쩌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지랖퍼, 오지랖 넓은 사람들, 좋은 오지랖, 나쁜 오지랖 말고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는 정말 전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버크헤지스가 이런 이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40페이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들은요, 남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먼저 나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물통을 나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물통을 나르고 있어요. 대다수 99%가 물을 나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여기서 나오는 치과 의사, 제가 예를 왜 치과 의사를 많이 들었는지 아시죠? 치과 의사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성형외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10억의 몸값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손이 관절염 하나 오면 내 손이 떨리면 이미 나는 거기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큰 물통을 옮기는 것뿐이지 파이프라인을 깔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몸값이 10억이었어. 집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겠어요? 와이프가 얼마나 많은, 그쵸? 생활 수준이 높아졌겠어요? 하루아침에 그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중산층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물통을, 옮겨 다니는 거, 그리고 더 많은 물통, 투잡, 쓰리잡, 저녁에 쿠팡 알바하고 대리 운전하고 또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은 뭐 번역하고 이런 일들 더 많은 물통을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힘들면 그래서 44페이지에 저는 오늘 이 두 문장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고 있는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와 44페이지 지금 내 가정의 소득원이 딱 끊긴다면 그 소득원이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소득이 어떠한 딱 정말 사고로 인해서든 해고로 인해서든 건강상의 문제로든 제로로 떨어졌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이것이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왜 못 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왜 파이프라인을 깔지 않고 전 세계 99%의 사람들이 작은 물통, 큰 물통, 더 많은 물통을 나르고 있냐는 거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깐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10만 마리의 쥐가 틀릴 리가 없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데 이게 틀릴 리가 있겠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용기에 의해서 지금 어때요? 주식의 부자들, 뭐 많은 유튜브도 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유튜브 막 SNS를 통해서 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진짜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이 파이프라인의 필요성을 알고 정말 돈이 없었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이 정보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저희 부부처럼 20대 때처럼 밥 먹을 돈은 없어도 이 파이프라인 우화를 100권씩 차 뒤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파이프라인 까셔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냐고. 우리 여기 대다수 들어오신 지금 230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열심히 안 살아서 지금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누는, 그러한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내 마음에 우리 부부의 마음에 확신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난 우리 이민호 추경원 사장님 나를 째려보든 나를 미워하든 분명히 정말 저 부부처럼 열심히 사는 건강도 해치면서 열심히 사는 부부에게 이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또 우리 김희정 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 학교 선생님 완전 안전한 물통이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물통이라고 얘기하죠? 철밥그릇, 그쵸? 하지만, 저 부부에게도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매아텍 얘기만 나오면은 얼굴이 약간 사색이 됐던 우리 김희정 사장님에게도, 남편 소개받고, 또 전하고, 파블로 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그 브루노를 파블로로 바꿀 수 있었고, 점점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거대한 그룹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노하우를 여기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9페이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59페이지, 58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볼게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모두 부자는 아니다. 부라는 것은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다. 매년 많은 돈을 벌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써버리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옳다. 불안 쌓는다는 의미이지 소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 번째 아래에서 불안, 근면, 인내,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부는요, 단순히 돈만 많은 거, 이게 이제 더 이상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를 쌓기 위해서 마르지 않는 물통,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 거 말고요. 한 번에 그냥 코인이 올라서 몇십억 부자 되고, 내가 뭐 식당으로 일시적으로 막 뭔가 운이 좋아서 한 번 성공 말고요. 한 번 성공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속적인 어떠한 성공을 통한 부를 쌓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근면하고요, 인내심이 있고요. 뭔가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맨 앞에요. 천사 9페이지, 1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줄, 늘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시간적,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쪼들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출발부터 시스템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 김은미 사장님, 서산의 김은미 사장님, 얼마나 좋은 의도로 내가 피부샵을 운영하고 좋은 사람들의 건강을 만져주고 날씬해지고 몸이 막 예뻐지고 얼마나 많은 보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돈으로 시간당 한 시간을 해주면 내가 얼마 받으면서 남들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물통을 이 지구인 뭐 물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한평생 누군가에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신의 손이라고 하거든요. 서산의 신의 손.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저 해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관절이 지금 얼마나 아플지, 저 관절이 얼마나 힘들지, 어깨가 얼마나 빠질지, 앞으로 명현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저 알기 때문에 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골병이 몸이 이미 든 거죠. 시간과 좋은 일은 했고 내가 거기에서 소득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좋은 시스템이었지만 내 몸은 결국은 병들고 내 몸은 너무나 고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데 얍삽 바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적당히 해주면서 피부샵을 뭐 정말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 손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시스템을 완주한 만든 사람들은 내가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시스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그런데 그 진리는 100년 전과 달리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 조선시대 때 노예가, 이렇게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거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양반되는 거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귀족이 되는 거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노예 제도가 있어요? 그쵸? 없잖아요. 지금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아랫줄에 백만장자고 되고 싶다면 다음에 3단계만 실천하면 돼요. 10단계도 아니고요. 7단계도 아니고 3단계. 오른쪽에 뭐예요? 1단계.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단계는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재산을 모으는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자가 있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목사님 집 옆집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물론 반대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바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요. 점점 모방하는 게 쉬워지고요. 눈으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게요. 실버 PD가 되고 나니까 파트너들이요. 실버 PD가 바로 와요. 골드 PD, PPD가 되고 나니까요. PPD가 되더라고요.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방 안 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다가 평생 배고프고 가난한 것보다 내가 좋은 거 따라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란.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필요해요. 가다 보면 엄청난 돌덩이가 안 깨질 것 같은 파블로의 그 마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메나텍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왜 좋냐면 혼자 깨지 않는 거고요. 같이 깰 수 있어요. 그 바위를 부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보여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과 끈기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 이 3단계 내가 이해하면 돼. 배우면 돼. 두 번째, 모방하면 돼. 따라하면 돼. 나도 한 3년 후에, 5년 후에 나도 PPD가 돼서 이런 미라클 돈독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나는 미라클 돈독 정말 힘들어. 밤 돈독을 따라해봐야지. 모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걸 위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대가집을 지금 우리 하지 사장님도 낮에 일하고 또 오후에 아침에 이런 쉬는 날은 괜찮지만 또 일하고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울컥했거든요. 점심에 김밥 먹으면서요.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전달하려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는 얘기 어제 들었어요. 그런 그 어떠한 열심히 끈기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부에 가장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결국은 근면 인맥 계획, 그리고 자기 통제. 이게 부의 어쩌면 상징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이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못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전 내일 아침 또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더 많은 분들,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은요, 내일 꼭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화이팅이고요. 우리 첫날이어서 이렇게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호 사장님 네, 사진 네, 가능한가요? 찍겠습니다. 이제 책 들어주시고요. 여러 장 찍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요.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 찍었고요. 네, 두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섯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조금 더 찍어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제 3페이지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자, 9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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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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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